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파주 박사님. 아, 오늘 예, 상을 예. 현장에 제가, 갔다 오셨는데, 예, 예.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느낀 것을 좀 예, 예. 솔직하게 말씀을 하여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제가 그 파주에 김영철이가 움직인 동선이 이 소위 제 위수 지역이나 한가진 지역입니다. 예, 예. 우리 저 전국에 계신, 허준 선생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좀 경청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통일대교에 집회했던 햇불당 홍준표 외 국회들을 보면서 존재감이 없는 홍방자와 햇불당의 무능함의 극치를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짜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크나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다. 아무런 전략과 전술 없이 통일대교에 쭈그려 앉은 그 인간들을 보면서 국가 안보가 무너지는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곤욕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통일대교와 임진각, 그리고 이 자유로의 그 오늘 아침 그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일대교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와 우리 허준 선생님은 현장에서 그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37번 국도변에 있는 전진교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진교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진교 이동을 했는데 그 현지에 딱 도착해서 그 헌병한테 확인을 하니까 웃으면서 방금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선을 갖다가 서울로 도는 노선 중에서 그 전진교로 들어와서 37번 국도를 타고 당동 IC 방향으로 가다가 임진각에서 나오는 통일로를 타고 통일로로 이렇게 들어오는 코스가 하나가 있고 37번 국도 끝까지 가서 당동 IC를 통해서 자유대로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 두 군데로 들어오도 이 김영철이 그 일정대로 소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코스입니다. 근데 만약을 위해서 그 우리 저 허준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차를 갖다가 뉴턴을 해가지고 통일대교 쪽에서 임진각으로 들어와서 다시 통일로를 쭉 타고 와서 당동 IC의 그 쇳길로 빠져가지고 37번 국도를 타고 전진교에서 나온 차량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놓칠 경우에는 빨리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차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진교로 넘어왔지만은 통일로 내지는 당동 IC를 타고 자유로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전혀 라이트가 비추지 않고 김영철이 일행이 그쪽 역방향으로 올라오는 걸 전혀 우리가 감지를 못했고 또 확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37번 국도를 타고 적성 노선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37번 국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37번 국도라고 하는 것은 한강 하류부터 시작해서 서중부 전선을 갖다가 군사 요충지를 전부 다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부대가 제일 많은 데가 파주입니다. 파주 중에서도 37번 국도변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김영철이가 어디로 가냐면은 거기서 한 10분 정도가 가게 되게 되면은 적성 입구의 왼쪽 도로변에 뭐가 있냐면은 북한군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부 차관이라는 놈이 에스코트를 하면서 그 북한군 묘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역방향으로 갔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도로죠. 그 도로는 군사도로입니다. 장갑차라든가 중요한 우리의 그 군사 무기들이 그쪽에 이동하는 코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7번 국도는 적이 다니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쭉 올라가면은 적선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그 2차선 도로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 좁혀지게 되는 지역이 적성면 율포리가 됩니다. 적성면 율포리에 경로당을 통해서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뭐 장현리를 쭉 거쳐가지고 어유지 삼거리가 나옵니다. 어유지 삼거리도 거기에 어유지 삼거리 바로 대로변에 연대본부가 있습니다. 그 연대본부가 GP하고 GOP를 갖다가 지키는 연대본부거든요. 거기서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저감초등학교가 나와요. 그 저감초등학교의 우회전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28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그 신병교육대 그 뒤에 있는 부대에서 자주포를 갖다가 발사를 했는데 그 자주포 발사가 한 게 뭐냐면은 발목지뢰 때 보복 자주포를 갖다가 거기서 발사를 한 겁니다. 그 발사할 때 제가 그 농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진하게 되게 되면은 이 한탄강 건너가지고 전국이 나오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머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쭉 가게 되면은 동두천 방향으로 나와서 봉암 삼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봉암 삼거리까지 가서 우회전을 해서 딱 끝까지게 되면은 양주 동두천 쪽이 나옵니다. 그 동두천에 가서 포천하고 무슨 그 외곽도로예요. 구리 외곽도로를 타가지고 구리까지 가면서 그쪽에서 빠져가지고 워크웨이 호텔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SNS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 유튜브라든가 전부 다 보게 되게 되면은 전진교를 건너서 넘어서 서울로 우회해서 서울로 진입했다고만 나오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으로 이동한 게 분명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될 것 같으니까 그 지금 행로를 갖다가 발표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점에 주목을 해야 되고 이 멍청한 이 햇불당 같은 놈들 이 놈이 그런 구실을 갖다가 해준 겁니다. 거기에 그 자한당 놈의 새끼들 거기에 통일대교에 있으면서 그 길을 막고 2중 3중으로 막고 그게 보면 뭡니까 그 사탕파리 같은 애들 쭉 아침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미친놈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영철이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허선생님 이거 아닙니다. 저쪽으로 이동합시다. 전진기로 가니까 단 한 놈도 없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 허선생하고 저하고 둘만 그 전진기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룰룰룰룰룰 하고 37번 국도에서 북한군 묘지를 통해 가지고 적성으로 해서 저감 어유지를 통해 가지고 저감 상거리로 해서 28사 거쳐 가지고 우회전 해 가지고 양주 동두천으로 빠져서 달아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서부 전선에 대한 안방을 갖다가 적군의 수장한테 전부 다 보여줬다. 그런데 무능한 이 햇불당 놈들이 어제 거기 가서 다 개판을 치는 바람에 그런 구실을 해주기 때문에 되는데 그렇게 구실을 해줘서 전진교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통일로나 강동 IC를 빠져나와서 자유로로 왔어야지만이 정상이죠. 그런데 뭐가 답답하다고 김영철을 끌고 그 우회 도로를 해가지고 좁은 도로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냐 이거죠. 우리나라 군사 중서부 전선을 다 보여주면서 군부대 전부 다 연대본부까지 GOP 투입하는 군부대 연대본부까지 그 앞을 자랑스럽게 28사단 신병교육대 그 앞 도로를 통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예외 도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적성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영국군 묘지를 해가지고 가막산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가막산 넘어가는 길은 외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길로 가다 보게 되면은 경호라든가 이런 문제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사시에 또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도로는 저는 99%안 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유지 삼거리를 거쳐서 저감 초등학교에서 저감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간 거지 처음에 방송에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국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전국으로는 제가 볼 때 전국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으로 가게 되면은 더 엄청난 또 군부대를 다 보여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갔던 길 다시 우회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 길은 절대 가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어유지 삼거리에서 저감 삼거리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봉암 상거리로 해서 양주 동두천으로 빠져서 포천구리 간 고속도로를 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그쪽 지역의 군사적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속 전화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계의 정찰총국 상장 출신입니다.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대남 사업도 하고 해외에서 간첩 보내고 정보 취득하고 요인 암살하고 그런 거에 대한 북한에서 못된 짓은 다 하는 우두머리 별 3개짜리입니다. 서리스타 김영철이가 왔는데 이 군사 작전 도로까지 전부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지금 김영철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동서남북 육해공군 전부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일 정도로 두루두루 남친 경로까지 골고루 완벽하게 이 정부는 답사를 하게 내버려뒀다라는 거. 그리고 화면을 제가 잠깐 들어와서 보니까 개성 장군처럼 김영철을 환영하는 우리 측 요원들이 김영철이 지나가는 좌우에 도열해서 조폭 깜찍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맞이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의 1사단, 그 이름도 거룩한 백선엽 장군 지휘하에 평양을 탈환하고 백두산 양봉에 태극기를 꽂은 6탄 12용사를 배출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세정의 전방사단이 바로 1사단. 구호도 충성이 아니라 1사단의 구호는 전진입니다. 전진. 이 사단이 적에게 길을 내줬다는 것은 이거는 애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애국동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도로를 내준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군 통수권을 내준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전진교는 아군의 병력 이동 시에도 적의 탐지를 방지하기 위해 자정을 기해 일제히 작전을 갖다가 시행하는 그 곳이 바로 전진교입니다. 1사단은 서울을 방어하는 길목의 최적의 사단입니다. 그렇다면은 1사단장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사단장이에요. 1사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단장, GOP 연대장, 대대장 이놈들을 꼭 기억해서 군법회의에 회부시켜가지고 이 새끼들 전부 다 총살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사단은 무기 다 반납시키고 전진막사에 대기시켜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김영철이 오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 그 김영철이가 우리가 회담할 때 김영철을 만난 것은 군사회담을 한 것은 뭡니까? 조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른 거예요. 방한하는 목적하고 김영철이가 오는 것은 손님을 갖다가 대우해주기 위해서 받아들인 거하고 과거 정부에서 김영철을 만난 거에 대해서는 오이사 문제 군사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도 할 수 있는 게 군사회담이에요. 추미애 병신 같은 거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어떻게 김영철을 갖다가 과거 정부에도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풍수 중에 풍수 덩어리입니다. 그 추미애.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차분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24 조치를 북한의 명백한 사과나 재발 방지 없이 그런 선언 없이 백지화시킬 수 있는 수수가 바로 김일의 방문입니다. 이 유엔의 대상이 김영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반하는 것은 이 우리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는 확실히 된 거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에서 이 주사파 정권의 마지막 노림수는 북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일 것인데 이거 위험천만한 악의 정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과연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꽃꽃장수 김장수 장군은 잡아들여가지고 숙청을 하고 천안함 테러 주모자 김영철 지금 과거에는
정찰총국장이었지만은 지금은 통전부장입니다. 통전부장이 누굽니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거. 지들이 김정은이 이 돼지 새끼가 죽여놓고 교통사고로 위장해가지고 그 김양근의 그 대를 이어서 통전부장이 된 게 바로 김영철입니다. 이 김영철한테 1사단 군사 전문 도로를 벤츠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게 한 것은 이 대한민국 국군은 다 죽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병신 같은 1사단장, 이 병신 같은 새끼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영철이 통과할 때 전범자로 즉시 현장에서 체포했으면은 대한민국의 영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군인입니까? 1사단장. 이 미친놈이죠. 예? 대한민국 국민도 접근 못하는 군사도로입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전진교라고 하는 것은 그 남북 그 회담 그 장소에서 통일대교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쭉 나오게 되면은 우측으로 빠지게 되면은 통일교가 되고 왼쪽으로 꺾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상거리입니다. 왼쪽으로 꺾어지게 되면은 GSA 정문이 나옵니다. GSA도 보여주고 GSA까지 들어가지 않고 GSA 그 문 입구 그 앞에서 우회전을 해서 조금 가게 되게 되면은 서울에서 의주간 1번 국도가 되는 거예요. 그 1번 국도에서 앞으로 쭉 해서 가게 되면은 뭡니까 해마로촌이 나오고 그 해마로촌을 건너서 조금 가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허준 선생 묘가 들어가는 게 입구가 됩니다. 그 앞으로 해가지고 쭉 계속 가면서 우리가 통일촌 정말 과거에 그 미군들이 점령했던 그 군부대의 그런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거 철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군부대 시설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핵심적인 중앙요충 도로를 전부 다 김영철이한테 다 보여주고 그 전진교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정말 이 지금 대낮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참. 이거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도 접근 못하는 그 핵심의 군사도로입니다. 이거를 북계의 그 주적 수계 이 김영철한테 비밀 통로를 갖다가 개방한 것은 이것은 적과의 내통하지 않고는 이를 저지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반대한민국 정부입니다. 2월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의 단호한 결단을 내야 하는 겁니다. 목이 날아가도 우리 영토, 우리 군, 기밀 군사도로는 내주지 않는 게 그 지역을 지키는 사단장, 국무의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적 수계를 체포하지는 못할 망정, 이 문재인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 국방부, 이 사단장, 이놈들 따다다닥 총으로 다 쏴죽여야 됩니다. 이 새끼들. 예? 그 다음에 이런 재앙이 발생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무능한 홍준표라는 놈이 그 당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야당의 힘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디 가서 무슨 3월 1일 날 서울역에 만나고 강화문으로 오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발. 홍준표 가지고는 이 나라 망합니다. 저는 홍준표 찍을 바에는 목마를 태워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응원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간혹 우리가 이 애국 시민들이 열받고 욕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울분 터졌으면은 이 방송이 말이죠. 얼마든지 고운 말 써가지고도 방송할 수가 있는데 왜 허전 방송에 채널만 놀리게 되면은 저렇게 쌍욕을 하느냐. 쌍욕을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이 허전 방송에 투입돼서 이 쌍욕하시는 듣기 분들에 대한 그 애국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역시 자신 입장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측면에서 정말 홍준표 이 핵불당 쫓아다니는 우리 사기 보수 세력들 정신 바짝 차리고 3월 1일 날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고 무조건 서울역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이지영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민통선 그 핵심 주요 지역을 갖다가 다 보여주고 군사 기밀도로를 갖다가 넘어서 자유로로 들어올 수 있는데 37번 국도에 중부전선을 타고
경기 완전히 끝자락입니다. 연천 지역입니다.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 완전히 파주에서 연천까지 들어가서 연천하고 경계 지역, 연천하고 파주하고 마지막 경계 지역을 갖다가 꺾어져서 우리 군부대 시설을 갖다가 견학을 다 시켜준 이 정부 누구의 생각인지 이거는 정말로 우리 조원진 대표가 끝까지 추궁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기를 해야 추적을 해서 책임을 갖다가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세월호는 극진히 생각하면서 나라 지키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살해당한 46명의 국군 장병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이런 살인의 주범 김영철과 단독 면담을 하다니 천안함 장병 여러분들 염라대왕 판결 다 받고 지금 하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꼬라지를 지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큰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낮에 방송을 하면서 귀신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죠. 귀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귀신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중형 16장 귀신지위 덕이 기성의호인저 시지불문하며 청문이 불문이르되 채물이 불가윤이라 구절구절 얘기하면서 귀신장 얘가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귀신 있습니다. 천안함 귀신들이 반드시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군사회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이 자리를 갖다가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기빈석 참석이라고 해서 이것도 청와대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랍시고 악수하고 이런 또 행동을 또 어떻게 할지 끝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정말 이 문통이 테러리스트 행동대장하고 악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이 반드시 지켜봐서 응징을 해야 될 것이고 정치한답시고 깝죽거리는 놈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군생활 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병력 명문가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병력 명문가 과정은 대한민국 군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은 병력 명문가 과정이 어느 정도의 저기를 하는지 잘 알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쪽 지역을 37번 국도를 거의 매일 다니는 코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도로변에 있는 군부대 간판, 이런 간판 하나 글자, 어떤 집은 전화번호까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 지역에 헌하기 때문에 자유로 통일로 37번 국도 어유지리 지나서 저감 삼거리, 봉암 삼거리까지 쭉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반드시 김영철이 어떤 코스를 통해 가지고 워크힐 호텔까지 도착됐는지 그 시간대별로 거리별로 반드시 추적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갔는지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북계군 묘를 갖다가 반드시 에스코트를 해서 저것이 바로 중공군, 북계군의 북한군의 당신들의 묘입니다. 다대포로 넘어오고 강릉 잠수함 용사들, 그다음에 울진 삼척, 그다음 6.25 때 전사한 모든 당신들의 그 영역이 저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설명을 하고 적성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놓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 지역에서 군생활을 하셨던 분이나 또는 저 말고 쪽 현지에서 아시는 분들은 제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은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삼천포로 빠지는 말씀 하지 마시고 요 제목에 좀 집중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